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320페이지 전세권의 처분할 차례네요. 일단 1번 처분의 자유가 나옵니다. 일단 전세권도 물건에 대한 권리이므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양도할 수 있고 임대할 수도 있고 전전세할 수도 있고 담보제공도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지상권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면 지상권은 이런 처분할 수 있는 자유는 특약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의 특징이 있고요. 전세권은 자유롭게 양도, 임대, 전전세, 담보 제공할 수 있지만 특약으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2번 전세권의 양도와 담보 제공 전전세에서 1번 양도 및 담보 제공이 나오는데 특별한 건 없죠.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는 말은 양도하고자 할 때 소유자,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고요. 또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양도는 가능하고 유효한 것이니까 전세권 설정자의 입장에서는 양수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또 담보 제공 가능하다는 것은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가 이제 2번 전세권의 전전세와 임대가 나오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전세를 줘서 갑이 전세권 설정자고 을이 전세권자란 말이죠. 근데 을이 이거를 양도한 게 아니라 병에게 한 번 더 전세를 줬어요. 전전세를 준 경우와 또 아니면 을이 스스로 병에게 임대했어요. 이런 경우 같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병의 전세권이나 임차권은 을의 권리로부터 비롯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을의 권리보다 반드시 뭐요? 작아야 돼요. 그래서 우측에 나와 있지만 기간도 짧아야 되고요. 또 보증금, 전세금도 을의 원전세금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 하나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것은 만약에 을의 권리가 없어진다면 병의 권리도 자동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갑과 을이 임의적으로 합의 등의 방법으로 을의 전세권을 소멸시킬 수는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우측에 A번 보시면 결론 부분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도 소멸한다. 그러나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전세권자는 원전세권을 소멸시키지 못한다는 말은 임의적인 방법으로 소멸시키지 못한다는 말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B번 해가지고 병의 권리는 을의 권리보다 반드시 뭐죠? 작아야 된다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C번인데 이건 전전세죠. 전전세라면 병이 뭐가 되냐면 전전세권자가 되는데 문제는 병도 원래 전세권자와 마찬가지로 경매할 수도 있고 또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죠. 근데 문제는 병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경매하게 되면 을의 부동산이 경매되는 것이 아니라 갑의 부동산이 경매된다는 거죠. 따라서 전전세권자가 경매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전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을이 갑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만 전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해가지고 전세권자의 책임 해가지고 전세권자의 책임이 강화됩니다. 이런 취지입니다. 병이 만약에 그 목적 부동산을 멸시를 시켰어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이라고 한다면 갑에게 책임질 일은 아니고 병이 갑에게 책임져야 될 일이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사실관계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병의
고의, 과실로 목적 부동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을에게 아무런 고의나 과실이 없다 불가항력인 경우에는 을이 갑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 전세권자가 라면을 끓여 먹다가 집에다 불 질러 버렸어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불가항력인 거죠. 그래도 을은 갑에게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갑은 을로부터 받은 전세금에서 병의 책임액만큼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공제할 수가 있다. 이런 취지가 되고요.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이게 공평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을이 갑으로부터 공제당하면 또 을도 병으로부터 뭘 받아두고 있어요? 전세금을 받아두고 있으니까 거기서 뭐 하면 돼요? 공제하면 그만인 거죠. 만약에 이런 규정이 없어가지고 을은 갑에게 아무런 책임을 안 진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별도로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는 거 오히려 뭐죠? 불합리하다는 거죠. 정리해 볼게요. 여기서 불가항력을 천재지변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전세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목적 부동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전세권자 입장에서 그것이 뭐라 하더라도 불가항력이라도 갑에게 뭘 집니까?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갑은 전세금에서 병의 책임액만큼 뭐 할 수 있어요? 공제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을은 병으로부터 받은 전세금에서 그 금액만큼 공제하면 되는 거다. 이런 취지니까 좀 이해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번 전세금의 우선 변제권에서 전세권자는 경매할 수도 있고 우선 변제권도 인정이 됩니다. 뒤에 또 나올 거니까 좀 이따 볼 거고요. 일단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7번 전세권의 소멸에서 1번 전세권의 소멸 원인이 나오는데 첫 번째 소멸 원인은 기억나시나요? 전세권자는 목적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해야 되고요. 용도에 위반하게 되면 소멸 청구당하고 그러면 즉시 전세권이 뭐하게 돼요? 소멸하게 되고요. 넘기시면 2번 전세권의 소멸 통고 기억나시죠?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최단 기간을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존속 기간에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가 있고요.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뭐죠? 소멸되게 되고요. 3번 목적 부동산의 멸실인데 1번 전부 멸실, 2번 일부 멸실을 나눠놨는데 뭐 특별히 나눌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세 목적물이 멸실됐어요. 근데 전세권자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다면 책임질 일이 아니죠. 뭐 지진이 났다 그런 거. 그런 경우에는 전세권이 그 범위에서 소멸하기 때문에 전세권자는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전세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멸실 훼손됐다면 그 범위 내에서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책임을 져야 되고요. 책임액만큼 전세금에서 뭐 할 수 있어요? 공제할 수가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전세권의 포기할 수 있고요. 이거는 단독행위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뭘 해야지만요? 등기를 해야지만 비로소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고요. 그 다음 대표해제 가지고 다음 중 전세권의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이런 것도 자꾸 틀리시는데 답은 뭐죠? 3번이죠. 왜냐하면 전세권은 물권이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니까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있죠? 대항할 수가 있죠. 따라서 3번 목적물이 매매가 됐다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전세권은 소멸되지 않으므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전세권 소멸의 효과 해가지고 1번 동시이행관계다. 일단 판례는 뭐냐 하면 전세금을 누가 돌리느냐 문제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권이 소멸된 경우에 전세권자는 새로운 소유자 양수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주의하실 것은 새로운 소유자가 못 주거나 안 준다고 해서 전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조심하시면 돼요. 그것이 뭐죠? 판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시행인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전세권자와 전세권이 소멸됐어요. 그죠? 그러면 전세 목적물에 반한, 그러니까 집 비워주는 것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말소 등기를 서류를 교부하는 것과 전세금에 반하는 동시이행 관계다. 좀 긴가요? 간단하게. 집 비워주는 것과 전세금에 반하는 뭐죠?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따라서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죄송합니다. 말이 꼬이네. 다시 한번요. 전세권자는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을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전세금 반환을 안 해준다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반환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하단에 2번에서 전세권자의 경매 청구권과 우선 변제권에서 1번 전세 경매 청구권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문제 생기냐면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전세금을 안 준다는 이유로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려면 먼저 집을 비워줘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죠?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뭐예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따라서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으면,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전세금 반환을 집주인이 거부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전세금을 안 준다는 이유로 경매를 청구하려면 전세권자는 먼저 집을 비워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전세권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말도 안 되죠. 지금 전세금을 돌려 못 받아서 이사도 못 가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집을 비워줘야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길거리에 나앉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냐면 주택임차인이나 상가건물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집을 비워줘야 경매를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보증금을 수령할 때 집을 비워주면 된다라는 별도의 규정이 두고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니까 꼭 명확하게 뭐 하셔야 됩니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판례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예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의 건너방 하나만, 일부만 전세권을 설정해 줬거든요. 이런 일부의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받기 위해서 아파트 전체를 경매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부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이유로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없습니까? 경매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박스 밑에 이제 전세권자의 우선적 지위가 나오는데 거기 내용은 어려운 건 없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걸 제가 정리를 해 드려야 돼요. 지금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는 반드시 확실하게 숙지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부분에서 문제를 틀리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제 말을 안 믿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꾸 맞아 이렇게 아쉬워하게 되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라고요. 지금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경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좀 복잡합니다. 문제가. 복잡할 때는 문제를 푸는 도구는 어떻게 해요? 단순하게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일단 경매에서 뭐 종류나 절차 이런 것들은 저당권에 보면 제가 책에 써놓긴 했지만 아무 의미 없는 거고요. 일단 우리가 뭘 판단할 줄 알아야 되냐면 경매가 됐을 때 경매 목적물에 있는 권리들의 소멸 여부를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세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째,
모든 저당권은 경매가 되면 무조건 소멸하게 됩니다. 무조건이란 말을 조심하셔야죠.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 그런 거 고려하지 않습니다.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입니다.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하게 되고요. 두 번째, 용익권이 소멸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용익권이 소멸되는지 여부는 저당권자 중 가장 빠른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를 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에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서 선순위면 소멸되지 않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후순위면 소멸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가장 빠른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서 소멸 여부 결정된다는 꼭 기억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여기서 말한 용익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뿐만 아니라 대항력 있는 임차권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경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유치권은 뭐 되지 않냐면 소멸되지 않습니다. 요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시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세 가지 방법으로 소멸 여부가 결정이 되면, 만약에 권리가 소멸되지 않는 권리라면 배당을 못 받아요. 소멸되는 권리만 뭘 받을 수 있냐면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논점입니다. 왜 모든 저당권이 무조건 소멸하냐면요, 저당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돈 받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 왜요? 배당이 돼야지만, 소멸이 돼야지만 뭘 받을 수 있어요?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소멸이 안 되면 배당을 못 받습니다. 소멸되는 권리만 뭘 받습니까? 배당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소멸되는 권리만 배당을 받는데 배당 순위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이것도 수험생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뭐 1순위 실행비용, 2순위 뭐 소액 임차보증금, 근로자의 3개월치 임금, 뭐 3순위 당했어요. 이런 거 외우시거든요. 그거 외우지 마세요. 그거 정확한 것도 아니고요. 그거 외워봤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배당 순위라는 말이에요. 배당 순위가 뭐예요? 돈 받는 순위죠. 그죠? 우선 변제권이란 말이 뭐죠? 우선 변제권이라는 말은 우선에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죠. 우열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우선 변제권과 배당 순위가 같은 의미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당 순위는 아무한테나 막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비로소 뭐가 주어지냐면 배당 순위가 주어지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말은 돈을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배당 순위는 뭐가 있어야지만요?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지만 주어집니다.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자, 그럼 우선 변제권이 어떻게 되느냐?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가 만약에 등기된 권리면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배당 순위가 결정이 되고요. 만약에 확정 일자부 임차권도 우선 변제권이 있거든요. 뒤에서 하겠지만 확정 일자부 임차권은 확정 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뭐가요?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한번요. 소멸 안 되면 배당을 못 받습니다. 소멸되는 권리만 뭘 받아요? 배당을 받는데, 배당 순위는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배당 순위가 주어지고요. 만약에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가 등기된 권리면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확정일자부 임차권이라면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됩니다. 간단한 내용이니까 확실히 기억해 두셔야죠. 연습을 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연습을 하겠지만 오늘 일단 세 가지만 연습해 보죠. 첫 번째, 경매 들어간 물건을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니요, 맨 앞에 갑 앞에 전세권이 저당권 하겠습니다.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을 앞에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 병 앞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단 말이죠. 누가 경매를 신청했느냐라고 봤더니 병이 경매를 신청했다 그러면 일단 우리는 첫째, 권리의 소멸 여부를 판단해 봐야 돼요.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하기 때문에 갑 소멸하고 병 소멸하겠죠.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안 돼요. 전세권 소멸될까요? 무조건 소멸한다. 왜냐하면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저당권자 중 가장 빠른 저당권과 비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얘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자 중 가장 빠른 갑과 비교해야 되고요. 갑보다 후순입니다. 따라서 전세권은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셋 다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배당 순위가 주어지는데 셋 다 뭐죠? 등기된 권리죠. 따라서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갑이 1순위, 을이 2순위, 병이 3순위로서 배당받고요. 진짜 단순한 건데 아주 잘 내고요. 시험에 나오면 잘 틀리십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맨 앞에 갑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 세 번째,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하기 때문에 을 저당권 소멸하고요. 병 저당권 소멸합니다. 갑 전세권 소멸할까요? 안 하겠죠.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빠르니까 갑 전세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1순위로 배당받는 사람이 누군가요? 네, 을이 1순위고 병이 2순위고 갑은 배당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소멸되는 권리만 뭘 받아요? 배당을 받아요. 소멸되지 않는다면 배당을 못 받아요. 그러면 갑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어떻게 해요? 못 받는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이때는 소멸되지 않으면 배당을 못 받고요. 그 돈을 경락인으로부터 반환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시험에 나온지 아시겠죠? 중요한 겁니다. 보세요. 부동산이 5억짜리고요. 둘 다. 요 전세권이 2억이 설정돼 있어요.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싹 소멸하기 때문에 경락인 입장에서는 깨끗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죠. 따라서 5억을 쓰면 되는 거죠. 낙찰 받고 싶을 때. 근데 2번 같은 경우에는 갑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말은 이 2억 원을 누구한테 받는다고요? 저한테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5억 쓰면 큰일 나요. 왜요? 얘는 나한테 2억 원을 또 받아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얼마를 써야 돼요? 3억만 써야 되는 거죠. 아주 단순하고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뭔가를 막 보호하려고 하고 이상하다 느끼기 때문에 틀리고 이거 이해 못하면 나중에 큰 코 다칠 수가 있으니까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요한 게 아니라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인데, 세 번째, 1순위가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2순위가 을 앞으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토지겠네요. 그죠? 3순위가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경매가 되면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이 되고요. 지상권 소멸될까요? 소멸되겠죠. 왜요?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누구하고 비교한다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니까 얘보다 후순입니다. 따라서 을 지상권도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이 돼요. 배당을 받는데 갑이 1순위고요.
병이 2순위고 을에게는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당 순위는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변제권이 있어야지만 배당 순위가 주어져요. 지상권, 지역권 같은 용익물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고 지상권자가 뭔가 받을 돈이 있다면 일반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안분, 배분받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꼭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중요하죠? 그 다음에 3번 전세권자의 원상회복 의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원상회복해야 됩니다. 따라서 4번 부속시킨 물건이 있다면 부속물을 수거해서 원상회복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에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나 승낙을 얻어서 부속시킨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좀 조심할 것은 일단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지상권에 있는 거고 전세권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 대신 뭐가 인정이 됩니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되는데 이러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아무 때나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경우에 인정이 되고요. 물론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전세권 설정자가 거부할 수 없고요. 또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특약으로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전세권은 스스로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비 상한은 청구할 수가 없어요. 다만 유익비 상한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유익비 상한 청구권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습니까? 배제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대표 예제가 나오죠. 전세권자는 필요비의 상한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유익비에 관한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하나요. 설정자의 선택에 쫓아 그 지출은행이나 증가액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설정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한기를 허용할 수 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상한 받을 수 있다. X점. 답은 1번입니다. 제가 일부러 이 문제를 골랐는데 이 기출문제 참 신기하게도 문제에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답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이런 말 때문에 이런 것이 떠오르게 되는데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되겠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2번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와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맞는 지문이죠. 따라서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청구하려면 먼저 집을 비워줘야 된다는 논리 잊지 마셔야 되고요. 3번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 예를 들어서 임차에 라면 끓여 먹다 불 지른 경우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대지와 건물 중 그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후 대지 소유권을 특별 승계한 자예요. 그러면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졌으니까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고요. 따라서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라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항상 4번 같은 경우는 전세권 설정자가 맞고 전세권자로 들어왔으면 틀렸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5번 전세권이 성립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러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종전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를 상실하여 뭐가 됩니까?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 답은 뭐죠? 2번이 됩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담보물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